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말인데도 그저께죠. 토요일 날은 600명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난리 나겠다 싶어서 정부도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렸어요. 2.5단계로 올리니까 이게 뭔가 정부 측에서도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만큼 지금 3차 대유행이 지금 심각한 양상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우상향은 우상향이지만 그 기울기는요 거의 절벽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확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도 토요일 기준이죠. 이게 토요일 날 발생한 거니까 253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2단계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플러스 알파를 매겼다가 이 플러스 알파를 떼고 2.5단계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전국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다 올라갔고요. 그만큼 이 사실상 봉쇄령에 가까운 조치가 수도권에는 내려졌고요.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차 대유행이나 2차 대유행이나 3차 대유행을 보면 그냥 그래프상에서 보더라도 3차 대유행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죠. 1차보다도 더 심각하고요. 2차보다도 더 심각하고요. 아직 그런데 이게 정점에 도달하지가 않았습니다. 1차 때는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 그때가 909명인가요? 2월 29일 날.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2차도 8월 27일 날 441명을 기록하고는 또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3차는요. 지금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 떨어지고 있어요. 12월 6일 날 631명에 갔지만 이게 떨어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거리 두기도 수도권은 2.5단계로 올렸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을 했지만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요. 차라리 3단계 가서 완전히 봉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2주 동안. 지금 이렇게 연말까지 12월 28일까지니까요. 연말까지 이렇게 어설픈 거리 두기를 가게 되면 연말 코로나19의 확진은 더 많이 가서 결국 3단계 완전 봉쇄령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과연 거리 두기가 이번에 효과가 있었느냐 이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 사실 주말 이동량을 보는 거예요. 지난 11월 초에는 전체 전국에서는 7,490만 3천 명으로 사실 12월까지 가면서 쭉 빠졌어요. 5,786만 3천 명.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도 6,816만에서 지금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어요. 전국이 수도권은 지금 3,213만 5천에서 2,767만까지 떨어졌잖아요. 이 거리 두기를 해서 주말에 이동량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말에 이동량은 줄었는데 지금 신규 확진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리 두기의 효과가 지금 없다.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도 3단계 그냥 사실상 봉쇄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의료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부가 경제도 잡고 방역도 잡겠다.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2차 확산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간간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차 확산기 전에 이게 지금 8월 27일 날 최고치로 올라갔으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 재난지원금을 주고 6월부터 경제가 조금씩 나아진다 반짝 효과가 있다 7월까지 계속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8월에 들어서 다시 무너졌단 말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사실 8대 소비 쿠폰을 7월 말부터 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소비를 독려를 했어요. 내수가 떨어지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아무리 부양책을 써도요. 민간에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때문에 어떻게 하든 민간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8대 소비 쿠폰을 뿌렸는데 그게 사실 역효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뭐 강화문 집회니 사랑의 제일교회에서 확산이니 이런 거보다가 8대 소비 쿠폰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이제 안심해도 돌아다녀도 된다 하는 그런 신호를 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거리두기를 하면서 좀 잡혔어요. 왜냐하면 8월 30일 날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라는 아주 강력한 거리두기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단계 대유행은요. 당장 11월 1일 날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를 해서 5단계로 나눴습니다. 이게 오히려 경제에는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고요. 왜냐하면 잦은 거리두기 격상이 결국 심리를 더 나쁘게 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경제는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잦게 아주 자주 거리두기를 자꾸 격상이란 말이 나오니까 심리도 위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8대 소비 쿠폰을 사실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에서는 8대 소비 쿠폰이 지금도 유효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두 마리 다 놓치는 그런 최악의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들 분위기는요. 이제 연말 장사 끝났다 이런 분위기예요. 연말 장사 끝났다. 여러분 연말 장사 끝났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2단계하고 2.5단계 차이가 뭐 얼마나 크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격상이란 자체가 굉장히 충격을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국에 2.5단계가 올라갔다는 것은 일평균에 400명에서 500명 사이가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서 500명 사이가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게다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가면 유흥시설 5종은 무조건 이미 2단계에서 집합 금지가 됐죠. 헌팅포차라든가 뭐 유흥주점이라는 게 룸사롱이라든가 감성주점이라든가 뭐 이런 곳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일단 5곳이 완전히 문을 닫은 데다가 이제는 학원, 노래방, 헬스장, 방문 판매 홍보관 여기까지도 이제 문을 닫습니다. 2단계에서는요. 그러면 그만큼 학원이나 특히 노래방은 생계형 노래방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여기 노래방에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모임도 50인 이상은 금지가 됩니다. 50인 이상. 그러니까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혹은 결혼식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50인 이상까지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죠. 식당이나 카페는 뭐 2단계나 똑같습니다. 예, 카페는 뭐 제과점이나 카페 이런 데는 포장이나 배달밖에 안 되고요. 식당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정도만 등교를 하고요. 직장도 3분의 1만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마스크는 의무 착용이 되고요. KTX나 이런 대중교통은요 50%대로 예매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입니다. 20명 이내 제한을 하고요. 식사나 모임은 아예 금지됩니다.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가 되고요. 이게 3단계로 가면 그야말로 완전한 봉쇄령이니까 지금 3단계로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2.5단계만 하더라도 사실상 봉쇄령에 가깝다. 사실상 셧다운이다. 이렇게 지금 수도권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경제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할 때 세 가지 팩트잖아요. 세 가지 팩트인데 그중에 하나가 소비예요. 소비는 엄청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경제에서 소비와 수출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요. 투자는 그나마 세 번째 세 가지 중에서도 그래요. 소비도 40% 가까이 40% 넘게 우리 경제 성장률에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잖아요. 수출도 마찬가지 40%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이 두 축이 무너진다 이러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건데 소비는 바닥 경제부터 지금 무너질 조짐이 보입니다. 일단 자영업자들이 소비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려워지는 상황은 분명해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가게가 소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게가 소비를 안 하게 되면요. 기업이 생산을 덜 할 수밖에 없어서 경기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절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망연자실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겁니다. 결국 연말 장사는 끝났다. 결국 그래요. 이게 저는 정부의 어떤 방역 실패가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2마리 토끼를 잡는다.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 마리 토끼 잡기도 어려운데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경제도 잡고 방역도 잡겠다. 이 생각이 과연 옳았느냐. 이게 경기가 굉장히 어렵긴 어렵지만 1차 대유행 때나 2차 대유행 때 봤던 것처럼 그야말로 경기보다는 방역에 우선을 두니까 급속하게 줄어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1단계 때도 그랬고 2단계 때 1차 대유행 때도 그랬고 2차 대유행 때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 3차 대유행 때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경제도 놓치고 방역도 놓치고 연말 장사가 망가지면서 경제는 굉장히 어렵게 되고 여기에다가 방역은 지금 하루에 500명, 600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2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이게 경제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가짐, 심리예요. 이게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하나가 이게 경제에는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 특히 단계별 격상도 그렇고요. 소비 쿠폰도 그렇고요. 또한 경제와 방역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그 발상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신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이게 실물 경제에는 더 충격을 주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자기 방역 중요하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일단 자기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연말 장사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경제도 그에 따르는 충격도 아주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